여러분, 혹시 이런 회사 들어보셨어요? 가진 기술력은 세계 최고인데 이상하게 돈은 계속 까먹는 회사요. 네, 오늘은 바로 그런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기업 이지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계속 돈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지를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실마리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우선 이지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회사가 가진 핵심 기술, 정말 대단합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바로 페라이트의 원료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전기차 모터나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 같은 최첨단 전자제품에 꼭 들어가는 마법의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루가 없으면 우리가 아는 현대 기술의 상당 부분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정말 중요한 소재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이지가 이 페라이트의 핵심 원료, 그러니까 고순도 산화철이라는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무려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 기술력 하나만큼은 명실상부한 월드 클래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세계 1위 기술을 가진 회사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이지의 30년 역사를 따라가 보면서 지금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지의 시작은 1987년 삼양공업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당시에는 페라이트 소재를 국산화하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죠. 그리고 2000년에는 코스닥에도 상장했고요. 그렇게 30년 넘게 한우물만 파서 지금은 육지통신 같은 차세대 기술에 쓰일 입실론 산화철 양산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은 크게 보면 3개의 큰 기둥으로 서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본 그 세계 1위 기술의 소재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 소각로나 발전소 같은 걸 짓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강제 같은 걸 수출하고 수입하는 무역 사업.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작년 매출 비중을 한번 보세요. 정작 세계 1위 기술을 자랑하는 제조 부문은 28%밖에 안 돼요. 오히려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곳은 환경 플랜트 같은 걸 운영하는 서비스 부문으로 무려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곳과 실제 돈을 버는 곳이 다르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이지가 가진 강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회사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좀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실적을 보면 매출은 652억 원을 기록했는데 바로 옆에 영업이익 칸을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55억 원, 적자입니다. 심지어 그 전년도인 2023년에는요. 무려 마이너스 14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냈습니다. 그래프로 보니까 이 흐름이 더 확실하게 와닿죠. 3년 내내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적자 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돈을 벌지 못하는 힘든 상황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467%입니다. 467%?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걸 우리 생활에 빗대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전 재산이 268만 원인데 빚이 1252만 원이나 되는 상황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바로 이게 부채 비율 467%의 의미입니다. 내 돈보다 빚이 4배 이상 많다는 뜻이니까요. 재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시장은 이런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럴 때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현재 PBR은 약 0.9배 정도 됩니다. PBR이 1보다 낮다는 건 마치 공식적으로 책정된 가치보다 더 싸게 시장에 나온 중고차 같은 거예요. 이걸 보는 시선은 2가지겠죠? 와, 숨겨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싼 거 아니야? 하는 의심과 아니야, 이건 진짜 싸게 나온 보물이야 하는 기대.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자,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지가 싸우고 있는 이 글로벌 시장은 얼마나 치열하고 경쟁자들은 또 어떤 회사들인지, 그리고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일본이나 중국의 경쟁사들은 매출 규모부터가 훨씬 크죠. 그리고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도 탄탄하게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지는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맨 오른쪽 PBR을 주목해주세요. 경쟁사들은 2배가 넘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지는 1배도 안 되는 0.9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저평가일까요?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주주 구성을 보면 박지만 회장과
특수 관계인들이 약 24%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경영권은 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2.23%로 굉장히 낮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지의 미래 성장 동력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첫째, 바로 전기차 시장입니다.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핵심 부품인 고급 페라이트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둘째, 입실론 산화철이라는 차세대 신소재입니다. 이건 앞으로 육지통신이나 국방 분야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일 기술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친환경 에너지 플랜트 사업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과연 이지의 운명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지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 이 슬라이드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 면에는 전기차와 육지라는 거대한 미래 시장, 그리고 세계 1위 기술력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을 뒤집어 보면 다른 한쪽 면에는 계속되는 적자와 467%라는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라는 무거운 현실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이 최첨단 기술력이 이 모든 재무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지의 미래가 될 겁니다.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